오늘은 2단원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민족운동에서 소 3단원 나라를 지키기 위한 노력, 을사늑약과 우리 민족의 저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거꾸로 교실하는 날이죠. 내용 자세하게 듣고 모르는 내용 있으면 찾아서 이해해서 학교에 오도록 합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로 1897년에는 대한제국이 수립되었습니다. 요거는 기존의 조선 왕조가 아니라 고종이 황제가 된 근대 국가인데요. 이렇게 대한제국을 수립하면서 고종 황제를 비롯한 여러 신하들이 한 외교적 노력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러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것의 배경과 경과, 결과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일본의 일제의 독도 강탈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을사늑약의 내용과 그에 따른 우리 민족의 저항,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한제국을 수립한 후 대한제국의 외교적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양 여러 나라와의 외교 활동을 통하여 자주권을 지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자주권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이 나라 저 나라의 영향력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나라 스스로 힘을 길러서 국가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한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워싱턴에 대한제국 공사관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나오는 사진이 이 공사관의 모습입니다. 이 건물을 매입할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돈이 많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땅에 공사관을 설치하기 위해 건물을 매입했다는 것은 당시 청나라, 러시아, 일본과의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상징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물을 세워두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의 첫 번째 중에 러일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러일 전쟁은 1904년에 일어났고요. 왜 일어났느냐? 대한제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을미사변이 일어났을 때 고종은 어느 나라 공사관으로 피신을 했죠? 맞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대피를 했고요. 그래서 러시아가 우리 대한제국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고 일본이 견제하면서 전쟁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경과를 살펴보면 전쟁 직전 대한제국은 두 나라 사이에서 중립을 선언합니다. 일본 편도 들지 않고 러시아 편도 들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이러한 대한제국의 중립선언을 무시하고 대한제국을 차지하기 위해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경과를 더 살펴보면 일본은 우리 영토와 시설을 군사적으로 이용하고 물자를 운반하는 데 한국인을 동원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한 침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이 러일 전쟁에 대한 사진을 조금 살펴보면 같습니다. 러일 전쟁 중 일본군은 철도를 이용하여 병력을 이동시켰고 병력뿐 아니라 군마와 장비도 철도를 이용해 이동했습니다. 이 고종의 아간 파천 당시에 우리나라의 철도 보살권을 취해갔던 거 기억나나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 한반도 땅에 자기들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철도를 지어놨는데 그 철도를 이용해서 군마, 장비, 병력을 이동시켰다는 뜻입니다. 수원 근처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이 일본군의 물자를 지게에 나르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물자 운반에 동원된 조선인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러일 전쟁에서는 러시아와 일본 중에 누가 이겼다? 일본이 이겼습니다. 앞선 청일 전쟁에서는 누가 이겼죠? 일본이 이겼지요. 이 조선 한반도를 둘러싸고 청나라, 일본, 러시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당당하게 조선을 침략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가 어느 나라가 되겠습니까? 일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제의 독도 강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년 뒤
1900년에는 칙령 제41호를 반포해서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인터넷에도 많이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아도 좋습니다. 섬이라고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 불법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우리가 분명 1900년대 칙령 제45호를 반포하여 우리 대한제국의 땅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편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독도 강탈은 우리 영토에 대한 침략 행위이며 국제법상 불법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의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하는 주장은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독도를 강탈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사실상 확보하고 본격적으로 침략하기 시작하는데요. 또 미국과 영국 간의 크고 작은 조약을 통해서 명실상부 조선의 지배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해서 러시아가 울상인 거 보이죠? 자, 그래서 미국은 필리핀을 지배하니 일본은 조선을 가져라 하고 일본을 미국에서도 인정을 하게 되고요. 영국은 인도를 지배하시오, 우리 일본은 조선을 지배하겠소 하면서 이렇게 식민 지배할 나라를 서로 강한 나라들끼리 나누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에는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이렇게 식민지를 두어서 통치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세계적으로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을사늑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을사늑약은 중명전에서 일어났는데 궁궐주의를 포위하고 고종과 대신들을 협박했습니다. 누가요? 그렇죠. 일본인들이 옆에서 칼을 차고 무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자, 을사조약을 체결했는데 을사오적이 조약에 찬성하였고 고종이 끝까지 거부하였으나 박재순이라는 사람이 고종의 도장을 가져다 찍은 거예요. 고종의 도장이라고 하는 거는 왕의 도장입니다. 이 나라의 결정권을 가진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큰 도장이에요. 이것을 가져와서 왕 대신 찍은 것입니다. 을사오적은 5명의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인지 검색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외교에 관한 모든 사무를 지휘 감독하며 일본을 통하지 않고는 외국과 조약을 맺지 못한다. 이렇게 조선의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했어요. 다른 나라와 교류를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외교에 관한 일을 관리하는 한 명의 통감을 한국 황제 밑에 두고 언제든지 황제를 만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조선의 모든 내정에 간섭을 했다. 정치 상황에 간섭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은 독립국가로서 국제 지위가 사라져버리게 되었고, 그런데 이러한 을사늑약이 무효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 2가지를 살펴보면은 일제에 의해 강제로 체결이 된 거예요. 왕이 도장을 찍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종 황제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을사늑약이 무효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을사늑약을 결국에는 고종의 의지는 아니지만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강제로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 민족의 저항을 지금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는 글을 신문에 실었어요. 어떤 사람이? 장지연이라는 사람이 실었습니다. 시랴 방성대곡이라는 글을 신문에 실음으로써 을사늑약이 부당하다고 알렸고요. 또 을사늑약에 반대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있습니다. 네, 민영환이라는 사람입니다. 글씨가 좀 밑으로 내려갔네요. 이 내용을 더 읽고 싶으면은 동영상을 일시정지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고종은 또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게 되는데요. 헤이그는 네덜란드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이곳에 왜 특사를 보냈느냐?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헤이그 특사가 누구였느냐? 이준, 이상설, 이위종이라는 사람이고요.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방해로 실패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을사늑약이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했던 고종의 노력에 일본이 굉장히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결과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 일본인들이 고종을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순종이 왕위를 잠시 이어받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군대를 해산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이 황제를 위해 일하는 군대가 사라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일어났느냐? 당연히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적으로 해산했기 때문이겠죠. 이런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잘 배웠나요? 오늘의 과제를 한번 살펴보면 오늘 배운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그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해올 거라고 생각하고 마인드맵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친구가 있으면 선생님한테 조용히 이야기를 해도 좋습니다. 친절하게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잘 들었고요. 학교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얼굴로 만나요.